안녕하세요. 독학사 2단계 사회심리학 유소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OT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될지 내용들을 좀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을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배울 영역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들의 행동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심리학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회심리학에서도 개인의 어떤 심리, 행동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뭐가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냐면 사회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사회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자, 사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사회 상황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상황을 사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나의 어떤 모습들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사회심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 상황에서 집단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회심리학이 사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이냐면 이미 우리가 사실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이거 다 이해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들이 사실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험을 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상당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 이유를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자 근데 우리가 단지 상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줄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사회심리학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썼지만 우리의 경험이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객관적 지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지표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그러한 학문이 사회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영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사회심리학 굉장히 영역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하는 상황이니까 자, 먼저 이제 크게 사회심리학 개관이 나옵니다. 사회심리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역사는 어떻고 사회심리학에서 연구는 어떤 방법들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사회심리학 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 연구 방법 같은 경우들은 좀 외우셔야 되는 것들도 좀 나오겠죠. 그죠?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개인, 대인지각 그리고 사회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 파트로 나뉘어져서 자기,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태도, 우리가 이제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념, 행동, 경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태도라고 하죠. 그래서 태도 안에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이러한 지향성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영역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대인지각과 귀인, 그래서 대인지각이 이제 새로운 그 이제 개편에서 새로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지는 제목이 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그 영역에서. 그다음에 이제 긍정심리학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작년에도 공부하셨다가 이제 얘를 내용이 좀 바뀌었다?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긍정심리학 정도가 조금 추가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가 이제 그 다음 영역으로 나옵니다. 사회심리학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인 관계가 어떻게 이제 발전돼 가는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인 관계 하면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공격성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같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개인이 혼자 있을 때와 어떤 집단 속에 있을 때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집단 속에서 개인은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4가지 단원으로 나눠서 사회적인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 집단에서의 어떤 수행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랑 친사회적 행동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간 역동. 자, 그러면 집단 속에서 개인을 봤으니까 집단과 집단은 또 어떤 역동을 가지고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또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집단끼리의 갈등 여러분들 그죠? 뭐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다음에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 그리고 그러면 집단 간의 어떤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제 방법들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독학사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이제 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사실 조금 이제 어렵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저희 시대고시처럼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복원을 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어떤 정확도로 이제 보기는 좀 어렵죠. 복원 문제다 보니까. 하지만 문제들의 이제 그런 난이도나 이런 게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교재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뭐 교재 외의 내용이 나와서 나 떨어졌어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또 여러분들이 네, 공부를 또 해 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 교재로 열심히 좀 따라가 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죠. 2단계는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지식들을 묻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좀 천천히 좀 소설책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정독 거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뭐 또 이제 무슨 법칙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은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좀 반복해서 좀 자꾸 이해하시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네, 시험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OT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